바리스타 1, 2급 공통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커피에 관한 식물학적 내용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1. 아라비카 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해설 아라비카 종은 기온 15에서 24도씨, 연간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적절한 강우와 일조량이 유지되는 고지대에서 잘 자란다. 2번 커피의 단계별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피 열매, 체리 2.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3. 커피 열매에 정제된 씨앗, 그린빈 4. 원두를 분쇄한 것, 그라운드, 커피 정답은 2.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해설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은 그린빈이며 홀빈은 로스팅을 마친 원두 상태를 의미한다. 3번 식물학적으로 본 커피 품종에 대한 내용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나무는 꼭두사니과 코페아 속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상 떡잎 식물이다. 2. 코페아 아라비카는 자가 수분을 하며 대표적인 품종에는 티피카, 버번 등이 있다. 3. HDT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교배종이다. 4. 코페아 카네포라는 흔히 리베리카라고 한다. 정답은 4. 코페아 카네포라는 흔히 리베리카라고 한다. 해설 코페아 카네포라의 대표적인 품종은 로부스타이며 리베리카는 별개의 3대 원종 중 하나이다. 4번 다음 설명하는 커피의 품종은 무엇인가? 주로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재배가 까다로운 반면에 맛과 향이 뛰어나 종자 개량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 정도 차지하는 커피 품종이다. 정답은 1. 아라비카 종 해설 아라비카 종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며 향미가 우수하지만 기후변화와 병충해에 취약하다. 5번 다음의 커피 품종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1. 티피카 2. 버번 3. 코닐론 4. 카투라 정답은 3. 코닐론 해설 티피카, 버번, 카투라는 모두 아라비카 계열의 품종이며 코닐론은 로부스타 종에 속한다. 6번 다음 중 커피 품종이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1. 티피카,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 2.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3. 버번3에서 발견된 품종 4. 카티모르, 카투라와 HDT의 교배종 정답은 2.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해설 카투라는 인도가 아닌 브라질에서 발견된 버번의 돌연변이 품종이다. 7번 피베리의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스페인어로 카라콜이라고 하며 달팽이 모양의 콩이라는 뜻이다. 2. 체리 안에 대부분 2개의 콩이 자리 잡고 있으나 간혹 1개의 콩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생도를 지칭한다. 3. 주로 가지 끝에 열린 체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모양이 아주 둥글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4. 커피 체리에 콩이 하나만 들어있어 저급 커피로 인식되고 있다. 정답은 4. 커피 체리에 콩이 하나만 들어있어 저급 커피로 인식되고 있다. 해설 피베리는 체리 안에 1개의 씨앗만 들어있는 변종으로 일반 생두보다 풍미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고급 커피로 취급되기도 한다. 8번 커피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커피나무를 키우는 경작지는 배수가 잘 되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된 토양이 좋다. 2. 바나나 등 다른 농작물과 함께 심거나 다른 농작물과 번갈아가며 커피 농사를 짓기도 한다. 3. 아라비카 종은 열대, 아열대 지역의 고도 약 800에서 2000m, 연평균 기온 약 15에서 24도씨인 지역에서 재배된다. 4.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보다 나쁜 환경에 더 잘 견디고 질병에도 강하여
재배를 위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정답은 4.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보다 나쁜 환경에 더 잘 견디고 질병에도 강하여 재배를 위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설.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에 비해 병충해와 환경 변화에 매우 약하며 재배 및 관리가 더 까다롭다. 9번. 다음 중 아라비카 커피 지배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지역은 1.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위 25도 사이의 고산지대로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 2. 브라질이나 인도의 몬순 지역처럼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며 알칼리성 토양 지역. 3. 연평균 기온이 약 15에서 24도씨 정도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1500에서 2000mm 수준인 지역. 4. 화성암, 풍화지대로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 정답은 2. 브라질이나 인도의 몬순 지역처럼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며 알칼리성 토양 지역. 해설. 아라비카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한 약산성 토양이며 알칼리성 토양은 적합하지 않다. 10번. 그늘 경작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잎이 넓은 나무를 심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다. 2. 키 큰 나무의 그늘을 이용하여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생부의 밀도를 높여준다. 3. 커피나무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심는 나무를 쉐이드 트리라고 한다. 4. 이 경작 방법으로 생산된 원두를 쉐이드 그로운 커피라고 한다. 정답은 1. 잎이 넓은 나무를 심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다. 해설. 그늘 경작법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조량을 조절하여 커피 열매를 서서히 익게 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11번. 커피나무가 이 병에 걸리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성장이 방해되어 나무가 죽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커피 질병 중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관련되는 질병은 아래 어느 것인가? 정답은 3. 커피 리프 러스트. 해설. 커피 녹병. 커피 리프 러스트는 잎에 주황색 반점이 생기며 광합성을 방해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12번. 커피 체리를 가공하는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커피 체리를 수확한 후 그 상태로 말리는 방법을 건식법이라 부른다. 2. 건조 방식은 햇볕에 직접 말리는 방법과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3. 펄프 제거 후 파치먼트 상태로 말리는 커피 수확 방법을 습식 가공법이라 부른다. 4.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세미워시드 방식이다. 정답은 4.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세미워시드 방식이다. 해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생산 비용이 저렴한 건식법과 품질 관리에 용이한 습식법이며 세미워시드는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13번. 생두 가공법 중에 건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수확한 체리를 그대로 건조시킨 후 건조된 체리로부터 생두를 분리한다. 해설. 건식법은 수확한 체리를 과육이 붙은 채로 햇볕에 말린 후 나중에 외피와과 육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식이다. 14번. 향미가 풍부한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2. 완전히 익은 붉은색의 체리를 선별 수확한다. 해설. 커피의 품질은 체리의 성숙도에 좌우되므로 균일하게 잘 익은 붉은색 체리만을 선별 수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5번. 다음은 생두의 어떤 가공 과정에 대한 설명인가? 커피 체리 수확 후, 껍질 제거 후 곧바로 건조시키는 가공 방법으로 커피의 점액질이 그대로 생두에 흡수되어 풍부한 단맛을 형성한다. 주로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는 가공법이다. 정답은 4. 펄프드 내추럴 커피. 해설. 펄프드 내추럴은 체리 껍질만 제거하고 점액질이 붙은 상태로 건조시켜 단맛과 바디감을 살리는 방식이다.
16번. 스크리닝 작업을 통하여 생두를 분리하는데 스크린 사이즈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 해설. 생두 크기 분류는 베리 라지 19 이상, 엑스트라 라지 18, 볼드 17, 굿빈 16 순이다. 17번. 커피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른 세 나라와 다른 국가는 1. 콜롬비아 2. 과테말라 3. 온두라스 4. 엘살바도르 정답은 1. 콜롬비아 해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는 재배 고도로 분류하며 콜롬비아는 생두의 크기로 등급을 분류한다. 18번. 다음 중 지역과 커피 생산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4.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짐바브웨 해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짐바브웨는 모두 대표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 생산국이다. 19번. 나라에 따라 생두 등급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다음 중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재배고도 2. 생두 수분함량 3. 결점도, 수 4. 생두 크기 정답은 2. 생두 수분함량 해설 생두 등급은 재배고도, 크기, 결점도 수 등으로 결정되며 수분함량은 품질 관리 요소일 뿐 등급 기준은 아니다. 20번. 커피콩의 크기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일반적으로 생두가 클수록 고급으로 여기며 가격도 비싸다. 2. 브라질에서는 64분의 1인치 단위로 구멍 크기가 분류된 틀을 이용하여 생두의 크기 등급을 측정한다. 3. 케냐는 AA, A등급으로 코트디부아르는 A, B, C, PB 등급으로 표기한다. 4. 브라질의 스크린 넘버 18은 미국의 7.13mm, 영국의 라지 빈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정답은 3. 케냐는 AA, A등급으로 코트디부아르는 A, B, C, PB 등급으로 표기한다. 해설 코트디부아르는 주로 로부스타를 생산하며 등급 표기 방식이 케냐와 다르다. 케냐는 AA, AB 등으로 크기를 분류한다. 21번. 정상 생두에 포함된 결점에 대한 다음 정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물질인 돌, 나뭇가지 등은 결점에 속하지 않는다. 2. 벌레가 먹거나 부서져 모양이 불규칙한 생두이다. 3. 검은색, 갈색, 덜 성숙한 듯한 녹색 등으로 색깔이 불규칙한 생두이다. 4. 향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뉴욕 거래소의 Y등급 기준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결점에는 블랙빈 및 사워빈 등이 있다. 정답은 1. 외부 물질인 돌, 나뭇가지 등은 결점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돌, 나뭇가지, 금속 등의 이물질은 생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외래 결점에 해당한다. 22번. 커피의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매가 아닌 것은? 1. 벤진 2. 클로로포름 3. 디클로로메탄 4. 헥산 정답은 4. 헥산 해설 헥산은 주로 식용유 추출 등에 사용되며 커피 카페인 제거에는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이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주로 이산화탄소나 물 사용. 23번. 좋은 생두의 조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옳은 내용은 어느 것인가? 생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밀도가 땡땡하고 색은 땡땡인 것이 고급으로 분류된다. 크기가 크다고 해서 꼭 좋은 생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함수율은 땡땡 정도가 적당하다. 주로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커피 열매가 밀도도 땡땡하고 맛과 향도 깊고 풍부하다. 정답은 2. 높으며 밝은 청록색 12% 높으며 해설 우수한 생두는 밀도가 높고 색상은 청록색을 띠며 수분 함량은 12% 내외인 것이 좋다. 24번. 다음은 디카페인 커피의 제조 과정을 설명한 내용인데 어떤 종류의 추출법을 설명한 것인가?
추출 속도가 빨라 회수 카페인의 순수도가 높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카페인의 제조 과정이다. 용매가 직접 생두에 닿지 않아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정답은 2. 물추출법. 해설. 물추출법은 용매가 생두에 직접 닿지 않고 물을 이용해 카페인을 분리하므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25번. 영업장에서 유리잔을 포함한 식기세척 시 가장 위생적인 세척 순서는? 정답은 1. 비눗물, 다운물, 찬물. 해설. 위생적인 식기세척은 먼저 비눗물로 오염을 제거하고 다운물로 세제를 헹군 뒤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6번. 우유 단백질에 속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1. 카제인 2. 베타락토글로불린 3. 우비알부민 4. 락토페린. 정답은 3. 우비알부민. 해설. 우비알부민은 우유가 아닌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 성분이다. 27번.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거북해지는 현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한다. 유당불내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유당불내증은 대개 유전적 현상이다. 2. 한국인의 대부분은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유당불내증이 나타나는 후천성 유당불내증 현상을 보인다. 3. 한국인은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4. 백인이나 동양인보다 아프리카인이 우유를 더 잘 소화한다. 정답은 4. 백인이나 동양인보다 아프리카인이 우유를 더 잘 소화한다. 해설. 유당불내증은 서구인보다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에게서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28번. 커피와 같은 식음료 제공 시 고객 접대 방식이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4. 레스토랑에서 커피 주문은 고객의 왼쪽에 서서 받는다. 해설. 레스토랑 서비스 시 주문은 고객의 왼쪽에서 받는 것이 정석이며 서빙은 오른쪽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9번. 아래의 내용 공란에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과 이를 받아들이는 고객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땡땡이라 하며 고객의 만족도는 이 시점에서 최대가 되므로 서비스업은 이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답은 2. 서비스 접점. 해설. 서비스 접점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접촉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한다. 30번. 커피 성분 중 지방의 산패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커피 지방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산패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해설. 커피의 지방 성분 중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산소와 결합하기 쉬워 산패가 더 빠르고 활발하게 일어난다. 31번. 커피 로스팅 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의 상승으로 원두와 실버 스킨의 분리. 2. 수분이 증발하고 내부 조직이 팽창되면서 1차 크랙의 발생. 3. 원두 부피의 지속적 감소. 4. 1차 크랙의 발생 후 2차 크랙의 발생. 정답은 3. 원두 부피의 지속적 감소. 해설. 로스팅이 진행되면 원두 내부의 가스 팽창과 수분 증발로 인해 부피는 오히려 증가한다. 32번. 생두를 로스팅함으로써 가장 현저하게 감소되는 물질은? 정답은 4. 설탕, 저당. 해설. 로스팅 시 생두에 포함된 저당 성분은 열에 의해 분해되어 갈변 반응과 향기 성분을 형성하며 가장 크게 감소한다. 33번. 다음 중 카페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카페인에 의한 쓴맛은 전체의 10% 정도이다. 해설. 커피의 쓴맛 중 카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내외이며 나머지 쓴맛은 퀴닉산, 카페익산 등 로스팅 과정 중 생성되는 물질에 의한 것이다. 34번.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생두의 수분 함량, 밀도, 수화견도, 가공 방법 등을 점검한다. 2. 로스팅 전 반드시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3. 로스팅 머신의 특징에 맞게 투입하는 생두의 양을 조절한다. 4.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포인트를 미리 결정한다. 정답은 2. 로스팅 전 반드시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해설. 로스팅 머신 예열 시 강한 화력으로 급하게 달구면 드럼의 열이 불균일해져 원두가 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화력으로 충분히 예열해야 한다. 35번. 커피 생두를 오랜 기간 저장하였을 경우 생두의 색, 향미 및 지질의 삼가가 변화된다. 이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 생두에 함유된 지질의 산가는 증가된다. 2. 커피 생두의 색은 황색 내지 갈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화한다. 3. 커피 생두의 산가의 변화는 리파아제에 의한 지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4. 커피 생두의 색, 향미 및 산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답은 2. 커피 생두의 색은 황색 내지 갈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화한다. 해설. 생두를 오래 저장하면 청록색에서 점차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색이 변하고 향미가 소실된다. 36번. 다음 로스팅 중 맛 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로부스타는 좋은 유기산이 많아서 쓴맛이 강하다. 나, 신맛은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강하다. 다, 쓴맛은 카페인, 트리코넬린, 카페익산, 퀴닉산 등에 기인한다. 라, 쓴맛은 라이트, 시나몬일 때 가장 강하다. 정답은 쌈, 나, 다. 해설. 아라비카가 로부스타보다 신맛이 강하며 쓴맛은 카페인 및 로스팅 중 생성되는 각종 산성물질과 화합물에 의해 나타난다. 37번. 커피 신맛의 주성분은 정답은 2. 유기산. 해설. 커피의 신맛은 생두에 함유된 시트르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38번. 커피를 약한 화력에 너무 오래 로스팅해서 캐러멜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나타나는 향미의 결함은 정답은 1. 베이크드. 해설. 베이크드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볶아 향미가 발달하지 못하고 빵 굽는 냄새나 밋밋한 맛이 나는 결함을 말한다. 39번. 다음 향기의 강도를 표현하는 용어 중 향기가 강한 순서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3. 리치, 풀, 라운디드, 플랫. 해설. 향기의 강도는 풍부함과 농도에 따라 리치, 풍성함, 풀, 꽉 찬, 라운디드, 원만한, 플랫, 평범한, 밋밋한 순으로 표현한다. 40번. 커피 맛을 표현하는 용어 중 향기로 지각할 수 있는 용어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2. 부케. 해설. 부케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향기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41번. 다음은 SCAE의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의 경기 규칙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이 경기에 사용되는 컵의 용량은 240ml 내외이며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커피 양은 150에서 180ml이다. 해설. 컵 테이스터스 대회에서는 표준화된 컵 용량과 커피 추출량 150에서 180ml를 제공하여 공정한 미각 판별을 돕는다. 42번. 생두를 샘플 로스팅할 때 생두의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생두의 품종과 형태 2. 생두의 색상과 크기 3. 생두의 냄새와 비중 4. 생두의 분쇄 정도. 정답은 4. 생두의 분쇄 정도. 해설. 샘플 로스팅은 생두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 항목에는 생두의 외관, 냄새, 비중 등이 포함되며 분쇄 정도는 평가 항목이 아니다. 43번.
다음 향 및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커피의 상쾌함, 라이블리니스, 달콤함, 스위트니스, 신선한 과일맛, 프레시 프루 캐릭터를 풍부하게 한다. 정답은 2. acidity. 해설. 산미, acidity는 커피에 생동감을 주며 과일 같은 달콤함과 상쾌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44번. 로스팅 방법 중 고온 단시간 로스팅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신맛이 약하고 뒷맛이 텁텁하나 중후함이 강하고 향기가 풍부하다. 2. 상대적으로 커피콩의 팽창이 커 밀도가 낮다. 3. 가용성 성분은 저온 장시간 로스팅에 비해 10에서 20% 더 추출된다. 4. 한 잔당 커피 사용량을 10에서 20% 더 쓰게 되어 경제적이다. 정답은 1. 신맛이 약하고 뒷맛이 텁텁하나 중후함이 강하고 향기가 풍부하다. 해설. 고온 단시간 로스팅은 원두의 팽창이 좋아 추출 효율은 높지만 신맛이 비교적 잘 살아나며 뒷맛이 깔끔한 특징이 있다. 45번. 로스팅 머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로스팅 머신의 열원은 가스, 전기, 오일, 숯 등으로 다양하다. 2.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으로 로스팅 방식이 나뉘어진다. 3. 로스팅 도중 로스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샘플러이다. 4. 드럼 외부의 공기 흐름과 열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댐퍼이다. 정답은 4. 드럼 외부의 공기 흐름과 열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댐퍼이다. 해설. 댐퍼는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과 열량을 조절하여 로스팅 진행 속도와 향미를 조절하는 장치이다. 46번. 다음은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물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1.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해설. 커피 추출용 물은 전미와 냄새가 없어야 하며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 커피 성분이 잘 추출되지 않아 맛이 떨어진다. 47번.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분쇄를 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은 정답은 2. 물과 접촉 또는 표면적의 증가. 해설. 원두를 분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 커피 내부의 성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48번. 드립 여과 방식의 커피 추출에서 수분과 열을 주어 분쇄 입자를 팽창시켜 커피 성분이 추출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정답은 3. 뜸들이기. 해설. 뜸들이기는 본격적인 추출 전 적음량의 물로 가루를 적셔 내부 가스를 배출시키고 성분이 잘 나오도록 기를 터주는 과정이다. 49번.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추출할 경우 분쇄 커피가루 표면에 발생하는 거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면에 떠오르는 거품은 잔미를 포함하고 있다. 2. 신선하지 않은 커피가루는 거품이 표면에 나오지 않는다. 3. 추출 시에 커피가루 표면에 발생하는 거품은 작고 고울수록 좋다. 4. 드립 추출 시 가루 표면에 발생한 거품은 향기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퍼의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서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 4. 드립 추출 시 가루 표면에 발생한 거품은 향기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퍼의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서버에 올려놓는다. 해설. 추출 끝부분에 생기는 거품에는 미세한 가루와 잡미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드리퍼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50번. 그룹 헤드의 디스퍼지언 스크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 청소를 매일 해주어야 한다. 해설. 디스퍼전 스크린은 보일러에서 오는 뜨거운 물을 분산시켜 커피 가루에 골고루 뿌려주는 역할을 하며 매일 청소해야 청결이 유지된다. 51번. 물과 비교한 에스프레소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pH가 낮아진다. 해설. 에스프레소는 물에 비해 유기산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수소이온 농도 pH가 낮아지며 산성을 띈다.
52번. 에스프레소 추출 작업이나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1. 블라인드 필터. 구멍이 막힌 필터로 그룹 헤드 청소 시 사용된다. 해설. 블라인드 필터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물이 역류하게 함으로써 그룹 헤드 내부의 커피 찌꺼기를 세척할 때 사용한다. 53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점검과 관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펌프 압력과 보일러 온도는 게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해야 한다. 2. 배수구는 마감 작업을 할 때 뜨거운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서 청소한다. 3. 가스킷의 교체는 커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한다. 4. 스팀 노즐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때마다 청소를 해두어야 한다. 정답은 3. 가스킷의 교체는 커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한다. 해설. 가스킷은 소모품이므로 커피 추출 시 포타 필터 사이로 물이 새기 전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54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첫 단계로서 패킹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태핑을 하는 이유는? 정답은 2. 필터 홀더 가장자리에 커피 가루를 떨어내기 위해. 해설. 태핑은 탬핑 전후에 포타 필터 옆면을 가볍게 쳐서 가장자리에 묻은 가루를 안으로 모으기 위해 행한다. 55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커피 케이크에 고른 밀도 유지와 물의 균일한 통과를 위해 하는 작업은? 정답은 3. 탬핑? 해설. 탬핑은 다지기 도구를 이용해 커피 가루를 평평하고 단단하게 눌러 물이 고르게 통과하도록 밀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5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에스프레소는 크레마의 지속성과 관계가 있다. 2. 에스프레소는 온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3. 에스프레소는 분쇄 커피와 공기의 접촉 시간을 최대화해야 한다. 4. 에스프레소는 추출 압력이 낮을수록 좋다. 정답은 1. 에스프레소는 크레마의 지속성과 관계가 있다. 해설. 에스프레소의 품질은 황금색 거품인 크레마의 색상, 두께, 지속성으로 1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7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머신에서 추출 전물 흘리기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과열된 물을 흘려 온도를 조절한다. 2. 그룹 헤드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추출 온도를 점검한다. 4. 인퓨전, 뜸들이기를 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4. 인퓨전, 뜸들이기를 하기 위함이다. 해설. 추출 전물 흘리기는 그룹 헤드에 남은 찌꺼기 제거와 과열된 물 온도 조절을 위해 수행하며 뜸들이기와는 무관하다. 58번. 다음은 에스프레소 메뉴에 관련된 용어들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1. 리스트레토, 추출 시간을 짧게 하여 보다 농축된 에스프레소를 지칭한다. 해설.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를 짧은 시간 15에서 20초 동안 적은 양으로 추출하여 산미와 농축된 맛을 강조한 커피이다. 59번. 추출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연결한 것은? 1. 이브릭 카다몬이라는 향신료를 넣어 즐기기도 하는 터키식 커피 추출기구. 2. 프렌치 프레스, 1933년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수동식 에스프레소 추출기구. 3. 워터드립 더치커피라고도 부르며 찬물로 장시간 추출하는 방식. 4. 사이폰, 시각적인 연출 효과가 뛰어난 진공 여과 방식의 추출기구. 정답은 2. 프렌치 프레스, 1933년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수동식 에스프레소 추출기구. 해설. 프렌치 프레스는 금속망을 눌러 커피 가루를 분리하는 침출식 도구이며 수동 에스프레소 기구는 모카포트 등이 대표적이다. 60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포타 필터는 커피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므로 매일 청소해야 한다. 2. 기계의 주요 부위는 찌꺼기가 침착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므로 매일 청소해서 세척한다. 3. 커피 기계를 세척할 때는 향기가 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해
칼슘 제거용 용액을 통과시킨 후 물로 충분히 헹군다. 정답은 3. 커피 기계를 세척할 때는 향기가 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설. 커피 기계를 세척할 때는 커피 고유의 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향기가 없는 무향 전용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